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한 유익한 컨텐츠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협착증과 관련된 걸로 강의를 지금 많이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과 관련된 강의를 나눴었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이 저희들한테 항상 힘이 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부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대답을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미처 못 해드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댓글 상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로 이번에는 운동과 관련된 것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주제를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오늘 제목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노인한테 있어서의 협착증을 예방하는 운동과 악화시키는 운동, 요걸로 준비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뿐만이 아니라 저희 온라인 상담과 또 저희 연세산돌병원 홈페이지, 또 비욘디 홈페이지, 그리고 또 저희 채널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많이 주시는 게, 저는 몇 세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런 운동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진단의 협착증을 받아서 이런 시술, 이런 수술,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한데 이런 운동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런 운동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협착증과 허리 운동과의 관계도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노인이라는 말이 제목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75세 이상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부모님, 또 그리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이제 이런 연령대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통증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또 고생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협착증,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달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컨텐츠를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니까 항상 기본적인 인트로는 시작을 합니다. 자, 협착증은 정식 용어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심관, 가운데 있는 척추관이 협착증이 있고 바깥쪽에 추간공이라고 하는 곳에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착증하고 디스크는 구별되기도 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란 말 뜻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퇴행성 염증으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왜? 퇴행성 염증이 없으면 협착증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은 병이 아니다, 정상 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 원장님들 매우 많고, 또 그러한 취지의 미디어들, 그리고 책들, 건강 강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협착증은 퇴행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통증이 극심해지고 생활에 제한을 받게 돼서 아주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고, 노인의 신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통증과 장애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뉴스라든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협착증과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고 협착증 환자가 많다, 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이게 뭐 예방접종하자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협착증의 특징은 의사들마다 이야기하는 병의 중요성과 치료의 방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난해하고, 왜 선생님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병이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착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운동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이걸 알아야지 운동과도 연결이 되겠죠. 협착증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거라고 말씀드려요. 유전적인 거죠. 아주 뭐 다양합니다. 쉽게 말해서 척추의 건강 상태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협착증에 만들어지기 취약한 척추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스크가 나쁘다든지요. 혹은 척추관의 모양이 좀 좁다든지, 척추의 각도가 좀 다르다든지, 거기다 골다공증, 그 다음에 근육의 상태,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협착증도 집안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도 3대가 다니는 환자분들, 3대가. 할아버지는 협착증, 예. 아버지는 이제 협착과 디스크의 중간 단계, 그리고 손자는 디스크로 왔어요. 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협착증은 이게 타고나는 게 좀 있어요. 이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여기에는 광범위합니다.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직업이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척추를 사용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세, 그리고 그냥 사소한 생활 습관들의 연속,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운동도 포함이 됩니다. 잘못된 운동 방법을 선택했다든지, 잘못된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잘못된 운동 타이밍,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협착증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협착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퇴행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협착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잘못된 운동이 협착증을 악화시킨다. 네, 그거는 정말로 맞는 이야기예요. 노인의 척추 건강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힘든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척추 건강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퇴행성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퇴행성 염증은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겠죠. 혹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수술을 받기도 하죠. 아무튼 이 퇴행성 염증은 치료 유무와는 관계없이 또 스물스물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생겨요. 그러면 또 두꺼워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염증 반복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의 반복이 일어나면서 굳은 살이 생기고 좁아지니 퇴행성 염증이 더 잘 생기고, 그러니 또 염증이 생겨서 굳은 살이 생기고 또 좁아지고, 이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협착증에 대한 서론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죠? 척추뼈예요. 척추뼈가 있고, 가운데 이 구멍이 뭐냐고요? 척추관이에요. 네,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 이 구멍으로 신경이 지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 신경이 잘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에 퇴행이 오게 되고, 뒤쪽에 있는 황색인데도 문제가 발생해 되면서 두꺼워져요. 젊었을 때는 수분도 촉촉하고, 그리고 섬유질의 구성이 다르죠. 일라스틴과 같은 탄력성이 좋고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섬유질이 많은데, 콜라겐이 증가하게 되고 딱딱해지고 수분이 감소해지면서 염증 반응이 취약해지고, 이 염증 반응이 반복하면서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색인데도 원래는 얇았는데 두껍게 되고,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니까 뒤쪽에 있는 관절, 후관절도
점차 같이 두꺼워지면서 황색인대는 두꺼워지다 못해 딱딱해지고 이거는 석회화의 골화까지 되면서 협착증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적인 연속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빨라지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드는데 초장에 빨라지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생기는 분도 있고, 일정하게 되면서 점점 나는 잘 지내다가 80대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의 연령대는 70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협착증은 운동으로 치료할 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뭔가가 제가 계속 굳은 살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거기서 뭔가 좁아진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운동을 하면 이게 좋아질까요? 운동으로 이 좁아진 척추관은 절대 넓어지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런 얘기가 되면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어떠한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운동으로 좁아진 척추관은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동 방법은 처음에 잘 시행을 하면 초기의 협착증에서 중증으로 협착증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협착증이 아픈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퇴행성 염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퇴행성 염증을 예방하면 결국 협착증의 통증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척추, 그리고 척추의 기능을 강화해서 생활 수행 능력을 올리면 올릴수록 결국에는 협착증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운동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착증과 운동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하된 척추 건강과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잘못된 운동은 퇴행성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해야 하고, 올바른 운동으로 척추를 강화하여, 척추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근력과 힘줄과 인대와 그 주변 조직을 강화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협착증의 퇴행성 염증을 줄여서 예방시켜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이 이빨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치아 건강과 척추 건강에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썩으면 새 이빨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도 디스크에 손상이 오거나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한번 협착증이 생기면 다시 새로운 디스크가 나거나 황색인대가 새롭게 다시 나타나서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새로운 이빨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좋게 하고 어떠한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행성 변화를 겪어버린 척추관은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아 건강도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결국엔 척추 건강도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빨이 썩었다고 다 뽑지는 않잖아요. 그죠? 초기에 어떻게든 치료를 빨리 잘하면 발치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도 내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허리 역시, 척추관 협착증 역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초기에 치료하고 조기에 예방하면은 우리가 큰 수술까지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인지 나쁜 운동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막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갖고 자기는 뭐 몇 세 여성이고 우리 노인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뭐 게이트볼 이런 거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느냐? 난 자전거랑 수영 이런 거 하고 있다. 해도 되느냐? 필라테스랑 뭐랑 뭐 하고 있다. 해도 되느냐? 이런 거 되게 물어보시는데, 자,
모든 운동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협착증 노인 환자가 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거. 자, 올바른 운동도 있지만 운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에서는 올바른 호흡과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자세도 똑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척추와 관련된 코어는 횡격막을 비롯해 장요근 그리고 배에 있는 근육까지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통증이 발생하면 어떠한 운동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막 다 열거하고 할 수는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운동기구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어떠한 게 개념을 갖고 운동 방법을 정하는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우선 협착증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요. 하체, 척추 아래로는 가장 좋은 운동은 하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다 좋아요. 자, 그러면 걷기가 얼마만큼 좋을까요? 걷기는 사실상 하체 운동이 되는 것은 맞지만 유산소 운동의 개념이 강하고 너무 많이 걷거나 그냥 일정하게 걷기만 하면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그 프레스, 다리를 당겨주면서 대퇴사두근과 대둔근과 같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죠.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나 런지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그 프레스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자전거도 좋습니다. 자전거는 유산소와 근력을 함께 해줘요. 그래서 자전거 운동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빨리 타고 숨가쁘게 타는 것도 좋아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식도 좋겠지만 자전거를 보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실내 자전거들은 뻑뻑하게 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20분 동안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페달을 계속 밟으면 칼로리 소모도 좋고요. 근육에도 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자극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빨리 막 타다가 그 다음에 뻑뻑하게 만들어서 타다가 이런 것을 좀 반복하면서 적절한 호흡과 함께 해주면 자전거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텝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아요. 잡고 같이 움직이면서 해주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척추의 밸런스도 잘 잡아줄 수 있고 상하지 기능 운동도 잘 해주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 환자한테 있어서 적절하게 다리와 팔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동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텝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노지 공원에 있는 것들은 조절 기능이 없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도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그 관절 레인지를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천천히 바른 동작으로 팔과 다리를 엇갈리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스텝 사이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하지는 않을 텐데요. 잘 하지는 않을 텐데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상 허리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군인이라든지 경찰 소방관의 이런 체력 검증에서도 윗몸 일으키기를 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군이나 아니면은 남자분들은 군복무를 다 해보시니까 그때 한도 체력 검증으로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 그거 별로 좋은 자세는 솔직히 아니에요. 척추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상체로 상복부만 운동을 해주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의 윗몸 일으키기 동작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 크게 반동을 쳐서 들어오는 윗몸 일으키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한다면은 건강한 상태의 사람이 해야 돼요. 허리 디스크에 손상도 없고 척추에 건강해서 손상이 없는 사람이 복근과 그런 걸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게 괜찮지만 허리에 일단 병이 생겨버린 사람은 좋지가 않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유사 동작이 있죠. 어떤 거냐면 레글라이징이에요.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제 영상에서는 이걸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는 이 운동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당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운동을 들어서 버티고 하지 않아요. 들어서 그냥 반동을 합니다. 그냥 반동을. 윗몸 일으키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나 레그라이징은 허리를 반동을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술을 한 사람 안에 어떤 유압수를 해갖고 핀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수술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팠다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좋아졌어. 아, 나 허리가 좀 찌뿌둥하고 굳은 것 같아. 막 열심히 이제 매우 나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것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디 스컬처 이것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가 아니라 약간 갸우뚱하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기구고 거꾸로도 되는 형태의 건데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밖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어떠한 경우에는 허리 거꾸리도 견인적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배지크님이 근감소증이라고 굶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잖아요. 개인 운동들을. 그래서 제가 그냥 공원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산책로 등에서 그냥 접할 수 있는 편안한 운동기구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허리에는 좋지 않은 운동도 있고 좋은 운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은 좀 구별 지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 내가 허리 환자고 협착증 환자라면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쁜 운동은 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탕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되는 것은 척추에는 좋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은 천천히 지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지긋하게. 대부분 이런 동작의 운동들은 어떻게 보면 버티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이 운동 하기 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배도 너무 땡기고 그런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들었다 놨다를 침대에서 200개씩 합니다. 200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20개만 해도 만일에 버티기로 했다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코어가. 하지만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천천히 지긋하게 못 해주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반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제가 운동을 75세 이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호흡이에요.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코어는 척추 코어 강화는 호흡을 강화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호흡이 돼야 배안과
길근이 맞물려서 전만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한테 있어서 협착증의 운동 목표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상을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신체적 수행 능력과 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협착증에서의 염증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75세 이상의 협착증 환자들은 대부분이 오전에 뻣뻣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강한 하루 일과는 사실상 아침에 가벼운 워밍업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서 아침에 탄수화물과 충분한 식사를 하고 야외에서 햇볕을 맞으시면서 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꼭 마무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본 운동 사이에 히팅업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가벼운 빠르게 걷기나 계단이나 유산소를 병행해 주는 게 좋아서 심폐 기능을 업 시켜줘서 우리 몸이 본 운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열을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워밍업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이 순환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주면서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그 다음 나가셔서 선라이트, 햇볕을 받으면서 햇볕이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나가시면 안 될 거고 햇볕을 받는 게 좋아요. 햇볕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저녁 때 잠도 잘 오게 되고 생체 시계도 앞쪽으로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노년에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30분 운동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요즘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지난번에 소개했던 운동들의 연속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누워서 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칭 운동이었고요. 이걸로 호흡을 잘 잡아주시고 버티기와 다리 올리기로 조금씩 빌드업 한 다음에 의자 스쿼트, 그 다음에 의자 종아리, 골반 다리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신으로 척추에서 상하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릿지 운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을 얹어 놓으시고 발 간격은 골반 너비로 벌리셔서 등, 허리, 꼬리뼈의 순서로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좌우의 골반은 평행을 유지하는 상태로 브릿지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충분하게 브릿지 운동을 10회, 개인에 따라서는 15회, 많이는 20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누어서 세트로 해서 충분히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끝나면 의자로 옮겨 오셔서 버티기와 다리 올리기를 하게 됩니다. 버티기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죠. 배와 항문의 힘을 가지고 버텨주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좌우를 하면서 균형이 안 맞는다면 팔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버티기와 다리 올리기를 합니다.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 좌우로 손이 들어갈 정도만 올려주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서 호흡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시고 이게 끝나면 의자 스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허리의 전만각을 갖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허벅지와 엉덩이를 갖고 들어 올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항문이 좋아질 정도로 딱 좋아주고 양쪽 배에 힘이 딱 들어갈 정도로 바른 이 척추 전만각 자세를 꼭 유지해야 됩니다. 시선을 앞으로 처리해야 전만각이 유지되겠죠. 아래로 땅을 바라보면은 당연히 후만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시선보다 약간 위쪽을 처리해 주시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허리를 숙여서 발끝을 앞꿈치가 들리게 해주고 뒤꿈치가 들리게 반복해주는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골반 다리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브릿지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간격으로 벌리고
저렇게 브릿지,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었다가. 그죠?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쑥 올라왔죠? 저 상태에서 호흡으로 잡아주고 내려오고 10회, 15회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몸을 뒤로 넘겨서 등받이에 닿지 않게 버텨주고 손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다리 높이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의자 스쿼트. 자, 똑같은 자세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항문이 좁아지는 느낌이 나고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갑니다. 잘 되시면 의자에 앉기 전에 한 3초 정도 버텨줘도 되고 5초 지금 저때 버텨줘도 좋아요. 이런 상태로 스쿼트도 횟수를 가지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 의자 등받이를 가지고 허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앞꿈치 그 다음 뒤꿈치로 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앞꿈치 뒤꿈치로 펴주고 그래서 의자가 들썩들썩하지 않는 어느 정도 적절한 무게의 의자가 좋습니다. 그 다음 골반다리 운동은 이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해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메고 고관절을 굽히고 다시 들었다 놨다 해주면서 양쪽을 계속 워밍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도 젖힌 후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젖히면서 골반을 운동시켜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지와 상지에 혈류가 되면서 워밍업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30, 40대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 75세 이상의 노인 협착증 환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브릿지 운동을 시작해서 루틴으로 이루어지는 골반 다리까지 이 5가지 동작이 익숙해지면은 요걸 하나로 한 세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세트, 2세트, 3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워밍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 운동은 밖에 나가서 걷는 거, 가벼운 조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좋고 게이트볼도 좋고 아쿠아로빅도 좋고 이런 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 30분 루틴 운동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75세 이상 노인한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호흡으로 운동을 해주게 되면 척추 협착증의 악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예방해서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운동이 어렵다면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요. 운동 중에 통증이 생기면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